환경부 실시 4개 대안 예산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한 박형준 시장에게 드리는 관계투기서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복잡단단한 부산 시정에 수고가 많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중심의 부산시 행정이 시장의 협치 시정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인지를 올립니다. 소통과 협치 시정을 강조하는 시장의 뜻과는 달리 부산시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일방 소통의 관료주의에 젖어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진정한 리더십을 기대했던 저희들의 희망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시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최소만 낙동강하고 제자대교 최전노선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의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최전노선 혜택을 위해 평을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행정은 여전히 불통, 일방적 밀어붙이기 선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파시자산 공사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의 도시대적 통합건설 행정의 면모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시 행정 알대에도 시장이 표방했던 철학과 소통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과 무사 안일의 관료주의만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간의 경과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시는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6일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들이 부산의 시진경 발전 현장을 방문해 향후 제자대교 최종 노선 결정을 위해 운동본부 차원에서 반대가 아니라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시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장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 줄 것과 환경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 노선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말동풍, 세계의 경일기로 끝났습니다. 8월 25일 부산시의 제자대교 환경영향평가 라운드 테이블 요청이라고 하는 제하의 공문을 받고 저희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들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니 수용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하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의 핵심이 쌍방소통과 상호 비전 공유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 관료들은 제자대교 최종 노선 찾기 대신 안 되는 기술만 그동안 찾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저희들에게 환경부가 제시한 4개 대안 모두가 안보다 환경적 피해가 오히려 가중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운동본부가 채택하고 또 제안하며 또 환경부가 제시한 사상 강정로와 연결되는 경전철 근접안 4번째 안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이 아니라 의회에 홈쇼핑과 르네시대 대형 쇼핑몰들을 다 철거한 상태에서 교량을 놓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용이 과다하게 증액된다는 요인을 들어서 저희들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질타의 요소가 됩니다. 셋째, 시장은 이러한 부산시의 4개 대안 노선 수용 불가 방침을 들고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8월 25일 도시계획국장은 4개 노선 검토 결과가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승인된 것도 아니며 범시민운동본부 측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시장에게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는 4개 대안 노선 모두 기술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별도 전달한 문건에도
환경부의 대안 노선 수용이 어려우므로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의 대안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시정과의 어떤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일반 행정으로 시민단체를 대하고 이것을 협치라고 포장하여서 남겨갈 세금행정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겠다는 관료의 구태의연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시장의 리더십이 무시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리더십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시민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실망과 유감을 표하게 됩니다. 넷째, 부산시의 개발중심적 도시계획 틀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는 중요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저대교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위반한 사안입니다. 부산시 행정은 어떤 반성도 또한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책도 없이 넘어오고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구의 보전이 부산시의 중요한 도시정책의 하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저대교를 비롯한 교량 건설에 문화재 보호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낙동강하구 본류일원에 이미 10개의 교량이 존재하고 있고 부전, 나성단, 덕선철, 서단, 녹산경전철 건설이 마무리 또는 확정될 교량의 수가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2001년 수립된 이 대저대교의 건설 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대저대교 건설 계획은 2047년 인구 263만 명, 초고령 인구 비율이 41.8%에 이를 것을 고려하며 결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전 세계적인 도시 계획의 추세가 축구 지향의 도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시의 관료주의적 성장 지상주의의 토목 행정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국장 중심의 토목건설 행정은 많은 의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협치 지정, 시장의 협치 지정, 시장의 소통 철학이 담긴 리더십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아래와 같이 범시민운동본부의 제안을 전합니다. 대저대교 표정노선 추진 범시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성대 김혜성입니다. 오늘 이 날씨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그 방역 준칙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대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와 시민단체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건 행정의 어떤 핵심으로 계속 부산의 난개발을 추진해왔던 이런 담당 부서 중심의 일방적 소통, 밀어붙이식 행정이 지금 우리 범시민운동본부가 협치를 오히려 거버넌스를 꺼내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일을 지금 부산시가 관료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그동안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을 늘 이야기해 오신 박영준 시장님께 저희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 그리고 그동안 2달 동안 시간을 뒀는데 오로지 환경부에서 권고한 네 가지 대안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 앞으로 충분히 민간 거버넌스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제대로 된 협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검토해서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2030 부산 엑스포에 또 도움이 되는 윈윈의 민간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정중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시민들 힘을 모아서
시와 함께 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개 질의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청년 박보름 씨를 모셔서 마지막 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데뷔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직접 대화의 자리에 나서주십시오. 9월 중에 저희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대저대교 건설 추진과 그간의 경과 및 대안 노선에 대해 저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둘째, 제대로 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라운드 테이블에는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를 중심으로 부산시와 범시민운동본부, 납동강 유역, 환경청과 민관 양측이 추천하는 환경교통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의제와 소통 방법, 시한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함께 최종 노선을 찾는 과정을 부산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반려돼 기약 없이 추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황령산 유원지 개발 계획이 시민사회와의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시장님의 소통과 협치가 말뿐인 시민 빠진 행정이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구체적 사례가 바로 대저대교 최종 노선 찾기 민관 거버넌스에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시장님께서 대저대교 거버넌스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님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동네 관행적인 성장 시장주의의 토건 행정을 멈추고 미래지향적 시민 행복의 도시 만들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불과 일주일 만에 80여 개 단체와 수백 명의 시민이 발기인과 후원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앞으로 수천 수만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장님의 멋진 소통과 협치 리더를 희망합니다. 본의에게 자기소미터를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큰 권위로 대표되는 납동강 하구가 부산의 자랑이 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미래 부산 발전의 최고 자산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납동강 하구 대저대교 최종 노선 추진 범시민운동본부